안녕하세요. 알기 쉽고 재밌는 경제 이야기 머니라떼입니다. 지난 시간에 블록체인이란 무엇인지, 어떤 특징과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실생활에서 블록체인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블록체인이 가진 뛰어난 장점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과 접목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고 점차 활용되는 분야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마트 컨트랙트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보험회사인 악사가 비행기 연착 시 일정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이더리움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스마트 컨트랙트란 이 계약 당사자 간 거래 내용을 코드로 기록해 블록체인에 올리면 계약 조건이 충족됐을 때 자동으로 계약을 이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탈중앙화라 표현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탈중앙화의 이점을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 은행처럼 계약 이행을 검증하거나 보증하는 중앙화된 제3자 없이도 계약을 자동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기존 계약 방식과 비교해서 살펴볼까요? 주식거래와 해외 송금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주식거래란 주식을 팔려고 하는 매도자와 주식을 구매하려고 하는 매수자 간의 자산을 거래하는 것이죠. 즉, 거래 자체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직접적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식을 거래할 때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은행을 통해 지불을 하면 은행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장부상 소유권 이전을 요청합니다. 매매대금은 다시 시중은행 간 계정을 통해 결제되고요. 해외 송금도 이와 비슷한데요. 우선 은행에 해외 송금을 요청합니다. 그럼 은행은 외환중개은행에 지급을 다시 요청하고, 외환중개은행은 송금 받을 해외은행에 입금을 해요. 마지막으로 해외은행이 수취인에게 돈을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외환중개은행에 요청할 때 송금 수수료와 전실료가 발생하고, 외환중개은행이 해외은행에 입금할 때도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해외은행이 입금받는 과정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해요. 이렇듯 개인 간 거래를 할 때도 수많은 중개자를 거쳐야만 하는데, 이는 곧 비용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럼 왜 이토록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바로 디지털 데이터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가 쉽거든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간편히 많이 사용하시는 컨트롤 C, 컨트롤 V, 바로 복사 붙여넣기 기능이죠. 이 기능이 없으면 문서 작업할 때 어떻게 하나 싶죠? 이 복붙 한 번으로 어떤 데이터든 원본과 완전히 동일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디지털 자산 역시 복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무나 디지털 자산을 함부로 다룰 수 없도록 정부나 은행과 같은 중앙기관, 즉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를 검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디지털 거래를 할 때 해당 거래를 검증하는 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라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디지털 자산 거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라는 중앙 주체에게 무결성과 보안을 의존해야 하는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래 과정에서 제3자가 많아질수록 처리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유지하는 비용은 국가의 세금이나 개인의 수수료로 충당됩니다.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중앙기관을 통한 디지털 자산 거래는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하며 불편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농협 전산망 사고처럼 이 제3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개인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치명적 문제까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1980년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상에서 제3자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1994년 암호학자 닉 사보액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이 이렇게 정의됩니다. 계약 사항을 이행하는 전산화된 거래 프로토콜. 간단히 말해 스마트 컨트랙트란 당사자 간의 계약을 작성하고 계약 조건을 만족하면 컴퓨터를 통해 자동으로 계약을 이행한다는 것인데요. 자판기로 예를 들면 커피 자판기에 300원을 넣으면 자판기는 우리에게 커피를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자판기와 나 사이에는 300원을 넣으면 이라는 조건과 커피를 내려준다는 이행, 즉
계약이 존재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판기의 계약 실행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판기에는 이 계약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 자판기의 하드웨어가 300원이 들어왔다고 인식하는 순간 자동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이 등장한 후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구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스마트 컨트랙트의 핵심은 컴퓨터 코드로 계약 내용을 작성하고 조건을 만족하면 컴퓨터가 이를 자동으로 이행해줘야 하는데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위변조가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이런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블록체인에서 찾습니다.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피어투피어, 즉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개인 컴퓨터끼리 직접 통신하는 방식,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하죠. 이 방식으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에서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가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공유하면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으며 조건을 이행하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중앙 집중형 디지털 개혁과 비교해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보안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생성과 실행이 되죠. 따라서 컨트랙트 코드와 컨트랙트 수행 내역 역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가 공유해요. 따라서 누군가가 계약 기록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이 기록을 가지고 있는 모든 노드의 데이터를 변조해야 합니다. 노드의 수가 많을수록 조작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실제로는 슈퍼컴퓨터 수십 대를 갖고 있어도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조작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성과 투명성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에 작성된 조건이 만족되면 계약이 이행되는데요. 계약 이행은 계약 당사자의 컴퓨터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노드들에 의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죠. 만약 계약 이행 검증 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계약 이행 자체가 취소됩니다. 즉, 계약 내용 및 계약 이행 결과를 위변조하는 것이 어렵고 여러 노드에 의해 계약 결과가 검증되기 때문에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아요. 세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한번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작성해 배포하면 계약 당사자들이 수동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상대방의 계약 의무 이행 여부를 검증하거나 제3자를 통해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핵심은 은행이나 금융기관 없이도 블록체인 네트워크 프로토콜 자체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개인 간의 거래가 직접적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서 보안까지 강력하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입니다. 다음 시간엔 디파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편이 업로드되는 대로 또 다른 양질의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봐요. 안녕!